요즘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몇몇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세대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세대 갈등은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약 3700년 전에 쓰여진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에서도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다 라는 말이 쓰여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요즘 젊은 것들에 대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대 갈등은 단순히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고깝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간 뼛속 깊은 증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눈의 PT실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독 세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졌는지, 앞으로 세대 간 통합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뇌운동 준비 되셨나요? 현재 청년 세대들 평범하게 살기도 정말 힘들어요. 현재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90년대생만 하더라도 당장 어린 시절부터 높은 사교육 열풍과 주입식 교육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세대예요. 취업할 때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률을 뚫기 위해서 토익, 자격증,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 별의 별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불쌍한 세대입니다. 스펙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기업의 TO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노력해도 힘든 현실을 직접 체감하는 세대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이 아닌 과정의 공정성이에요. 하지만 금수저 자녀들과 흑수저 자녀들의 출발선에서의 넘사벽 차이, 각종 취업 비리와 특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 등 우리 사회에 있는 불공정성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득권은 기성세대들이 꽉 잡고 있는데 잘나가는 기성세대 부모를 둔 게 아니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사회의 상류층으로 올라가 놓고 젊은 세대들이 올라가려고 하니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꼴이죠. 요즘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청년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로 대변되는 MZ세대를 분석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의문이 들 거예요. MZ세대는 198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를 의미합니다. 초등학생부터 40대를 한 세대로 묶어버린 거죠. 당장 출생자 수나 사회에서 겪는 상황이 비슷비슷한 1990년대생을 반으로 잘라서 초반생들은 M세대, 후반생들은 Z세대로 가르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자 수가 현저하게 적어진 2000년대생들과 출산율이 선방을 했던 1990년대 후반생을 한 곳에 묶고 어거지로 묶인 M세대와 Z세대를 청년세대로 뭉뚱그려 묶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20대를 겪은 1980년대생들, 현재 초등학생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2010년생이 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에서 청년층을 이해하기 위해 묶은 이런 청년세대 자체도 각자만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은 당연히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이걸 이딴 식으로 묶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성세대에서 청년들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장 한국전쟁 때 태어난 1950년대생부터 1980년을 한 곳에 묶어서 이들을 한 큐에 분석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기성세대가 청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살아온 청년 시절과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이해를 위해서 1960년대생들과 1990년대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60년대생들은 1980년대 산업화가 완료되어 폭풍성장하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국가 주도로 성장한 기업들이 호황까지 맞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야 됐기 때문에 취업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원서만 내면 들어가던 시기였죠. 이들은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를 이룩해내기 위해서 화염병 들고 데모도 많이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취업이 됐고, 취업해서 몇 년만 바짝 일하면 집도 살 수 있었고 결혼도 쉬웠습니다. 산업이 아직 발전하는 시기라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높아진 대학 진학률과 스펙의 상향 평준화, 이미 윗세대가 꽉 채워져 있는 노동시장 때문에 취업 자체가 힘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 받으면서 노력하고 토익이다, 자격증이다, 대외활동이다 하면서 노력을 해도 취업의 문이 바늘구멍이 됐습니다. 취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대층 간 이동은 불가능에 가까워졌고요. 주식이나 코인, 사업 등이 대박나지 않는 이상 서민층을 벗어나기는 힘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온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요즘 것들은 노력을 안 해, 요즘 것들은 도전정신이나 패기가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면 기가 차는 거죠. 충분히 노력도 한 것 같고, 무언가에 도전하기에는 연령 제한에 걸려 영영 취업하지 못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기업 내에서 패기 있게 행동하면 오히려 튀는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취급을 받으니까요. 취업을 해서도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심히 해봤자 인생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다니는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폭등해서 자수성가를 하기는커녕 당장 내 집 마련
생활하려도 힘든 사람들이 됐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에 충성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IMF 경제위기 이전의 청년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노력해오던 일은 척척 진행이 되었고 자신도 별 무리 없이 잘 살아왔으니 자신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발전 사회가 가져다주는 편리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엑셀 팡션 괴물도 탄생하게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사회구조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노력이라는 가치 자체를 무용지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든든한 뒷배경이 없으면 당장 제압가림도 하기 힘든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 기성세대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결혼해야 하는 이유와 노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존경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기성세대가 보기에 청년세대가 나약해 보이는 이유가 있기도 해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먹을 것도 없고 놀거리도 없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눈으로 보고 자라왔고 그 당시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같이 가난하더라도 미래가 보이고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옛날에 비해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즐길 거리도 많아지면서 평균적인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 지적하는 기성세대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예전부터 청년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이나 우대 정책이 아니고 과정의 공정성과 더불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그리고 모두가 상류층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누구나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일 겁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현재의 삶은 운빨 존망겜이 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벌, 특례 입학, 낙하산 인사 등 의혹을 없애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대기업, 중견기업을 바라보는 청년들을 보고 조금만 눈을 낮춰라 혹은 대학 나와서 한다는 게 공무원이냐, 젊을 때 도전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청년들이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질 좋은 직장에 가야 하는지는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도 대기업에 가거나 자수성가하거나 사업을 키워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높아진 성공의 커트라인에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살았던 그 배경에 살았으면 그때도 지금처럼 사회 탓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한국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민의식도 같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가 짙게 배어있는 나라이고 그에 따라서 수직적 조직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혹은 조직 내 서열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인식되던 사회부조리들이 옛날에는 힘들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다면 최근에 들어서 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대 부조리나 사회부조리, 갑질 논란 등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연장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 모든 정보를 배워야 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등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컴퓨터, 인터넷 기반 툴을 다루는데 능숙하죠. 이런 세대 갈등 문제는 유교 문화권 국가이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중국과 대만 또한 심각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를 거치면서 유교 문화가 많이 희석이 된 것처럼 현재 젊은 세대가 이걸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성세대들도 한때는 악동 같은 요즘 애들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윗세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윗세대로부터 쟤네는 왜 저럴까 소리를 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 세대들이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때의 젊은 세대와도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기성세대들이 불평등 세대를 만들어낸 것은 맞지만 그들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었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개도국이었던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서 초빈민국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 내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의 청년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갈 세상에 맞춰 항상 공부하고 아래 세대들을 존중하면서 세대 갈등의 불씨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가 차원의 편가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젠더 갈등, 정치 성향별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내 의견도 존중받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PT실 트레이너 네슬링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